아유,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바쁘실 네. 텐데. 네. 네네. 네, 오늘 네. 저희가 모신 우리 윤여춘 해설위원님. 다 아실 거예요, 네. 시청자분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해설위원계의 신화가 그쵸. 아닐까 특히 육상 싶습니다. 쪽 전문 해설위원으로 아이고, 감사합니다. 유명하시죠. 네. 그럼 혹시 이 해설위원이라는 직업을 몇 년 정도 하고 계신 건가요? 네. 연도는 20년이 넘었는데, 오, 네. 제가 올림픽을, 그러니까 처음 시작한 게 2000년 시드니 올림픽. 네. 네, 그리고 네, 올림픽은 4년마다 한 번씩 하잖아요. 네, 네. 그렇죠. 2004년에 아테네, 2008년에 베이징, 베이징. 2012년 런던, 네. 그리고 2016년에 리우 올림픽, 네. 네, 그리고 올해 도쿄 올림픽까지 다 외우셨네. 올림픽을 6번. 하셨어요. 6번의 네. 올림픽을? 오, 네, 6번 했죠. 대단한 와, 기록이시다. 이거 기록 아닌가요? 기네스북에 우리나라에서는 네. 이렇게 올림픽을 제일 제가 많이 했죠.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방송은 야구의 그 허구현 해설위원이 많이 했는데 네, 네, 네. 야구는 올림픽에서 이제 빠진 그렇죠. 이제 올림픽 네. 많이 있거든요. 네. 그 허구현 위원 같은 경우는 이제 3번 올림픽 참가하다 보니까 제가 제일 오래 했습니다. 기네스북에 그러네요. 등재되시겠네요, 이러다가. 우리 네. 이제 PD분들이 하는 공통된 이야기가 예. 아마 세계에서도 이렇게 6번 올림픽을 연속으로 한 사람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 스타 플레이어 출신들이 이제 주로 은퇴를 하니까. 하면은 주로 해설로 네. 많이 이제 네, 하고 네, 있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좀 오래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우리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빨리 돕기 위해서 다 아시겠지만 아육대라는 그 일종의 예능 프로그램이죠. 네. 거기서 아이돌. 예, 아이돌 육상 대회, 네. 일명 이제 줄여서 아육대라고 네. 하는데 거기서 사실 위원님을 많이 봤습니다. 명절 때마다 네네. 하죠. 네. 추석, 설날 이럴 때마다 온 가족이 함께 보죠. 예, 네. 정말 제가 즐겨보는 프로그램인데 아마 거기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많이 낯이 익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 에피소드가 아육대 그 위원 해설하다 보면 특별히 에피소드가 많을 것 같은데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한 가지 있다면 윤여춘의 저주라고. 네, 윤여춘의 저주. 예. 스스로 고백하시는 거 제가 윤여춘의 저주라고. 네, 유명하죠. 근데 참 이게 저도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 네네. 어떤 분들은 혹시 연출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재미를 분이 위해서. 계신데, 예. 근데 연출이 아니고요. 네네. 제가 이제 이렇게 결승에 선수들 올라가잖아요. 네. 그럼 이제 전현무 캐스터가 네네. 어떤 선수가 우승할 것 1등을 할 같냐. 것이냐 네. 예상을 하는데 예. 제가 예상을 하는 선수는 네네. 준결승에서 제일 기록이 좋은 선수를 오, 이렇게 하잖아요. 추천. 네. 예를 들어서 기록이 안 좋은 선수를 뭐 우승 후보로 말하지 꼽는다면 않으니까. 그거 이제 네. 연출일 수가 있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해설위원의 본분을 다 하는 거죠. 네네. 근데 제가 그렇게 꼭 걸음만 하면은 그 선수가 넘어진다든가 불상 상황이 또는 또 일어나죠. 뭐 다른 선수한테 진다든가. 어. 그래서 저도 참 그게 참 이상하리만큼 신기하다, 예. 이게 뭐 올림픽이나 이런 경우는 제가 뭐 어떤 선수를 지명해서 그렇게 뭐 뒤바뀌는 경우가 거의 네. 없었거든요. 네. 근데 이 아육대만큼은 저도 네, 진짜 네. 아이러니할 만큼 그래서 저주라는 단어가 아니 이제 그 얘기를 길게 할 생각은 없지만 저는 이제 그게 뭐 일단 정규 올림픽 또는 육상 경기 네. 방송이나 해설이면 좀 진지하게 접근하면 그렇게 되는데 네. 이게 일종의 예능 프로그램이잖아요. 근데 네. 저는 되게 그 부분이 재밌게 느껴졌어요. 네, 왜? 맞아요. 위원님의 인간적인 느낌이 도리어 들고 그렇습니다. 아니 자기가 추천한 사람이 다 우승하면 너무 재미가 없잖아요. 방송에서 미리 짠 건 아니지만 근데 위원님이 저 선수가 우승할 것 같다 그러면 꼭 넘어지거나 우승 후보에서 탈락이 되면 탈락되거나. 조명무 그 해설자가 그 캐스터가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 약을 올리는데 그 보는 재미는 그 네.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속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 예. 또 그런 또 해설 또 위탁이 오시더라도 네. 하세요. 계속. 계속 하셔야 돼요. 하셔야죠. 네. 아육대를 보는 재미가 네, 또 그 해설위원님 재미가 보는 있어요. 또 재미가 그래서 있어요. 제가 예능 프로를 네네. 그 이제 많이 연락이 와요. 네. 동치미도 근데 제가, 하셨죠. 예, 네네. 동치미도 안 하려고 했는데 이제 어. 작가들이 릴레이 형식으로 계속 전화가 와서 마라톤. 네. 왜 제가 예능 프로를 네네네. 고사를 하냐면은 네. 사실 그 올림픽이나 또는 아시안 게임 이런 대회를 그 매년 중계를 네네네. 하고 하다 보니까 이 올림픽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선수들이 피와 땀으로 흘려서 그렇죠. 어떻게 보면 4년 동안 준비해서 전쟁터와 같거든요. 네네네. 근데 제가 좀 예능 프로에 나와서 사람들 좀 웃기고 그러면은 네. 이게 진중성도 좀 떨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예능 프로는
좀 고사를 하고 네, 네. 예능에서도 이제 스포츠 관련된 예능 프로는 네. 이제 그건 이제 제가 출연을 하죠. 네. 그런데 저는 제 생각엔 시대가 좀 바뀌기도 해서 네. 이해들을 하실 거라고 봐요. 네, 저도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요. 두 가지 네. 네. 본캐 부캐가 있잖아요. 네. 요즘. 그래서 예능도 나오셔도 또 육상이라는 게 또 이따 말씀하시겠지만 그 이렇게 집중적으로 조명을 받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능에서 조금 육상 얘기도 많이 네. 하시면서 진짜 육상 경기 때 진지하게 중계하시는 게 네. 육상 팬들을 넓혀가는 게 아닌가 제 짧은 생각은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노력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실제로 그 육상 자체가 네. 우리나라에서는 인기 종목은 그렇죠. 아니지 비인기 않습니까? 종목이죠. 네. 근데 솔직히 저는요 육상 경기가 올림픽에 나오는 육상 경기가 총 종목이 몇 개인지도 그러네. 잘 알지 못합니다. 몇 개인가요, 위원님? 네. 그러니까 올림픽에서 이제 최다의 메달을 가지고 있는 육상이죠. 그렇죠. 네. 올해 도쿄올림픽 같은 경우 48개 금메달이 오. 걸렸는데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육상을 그냥 달리는 그런 경기에 네. 육상으로 알고 있는데 네, 맞아요. 네. 육상을 이제 크게 나누면 트랙 경기, 트랙. 100m, 200m, 네. 400m를 네. 단거리라 하고요. 네. 네네. 800m, 1500m를 중거리, 중거리. 그리고 5000m, 1000m 장거리. 장거리. 거기에 또 허들 경기가 있잖아요. 네, 네네네, 맞아요. 있어요. 네, 봤어요. 형들도 장애물 있다. 경기가 네. 있죠. 거기에 이제 또 던지는 종목이 있어요. 투포? 포안, 원반, 아, 네. 산, 해머 던지기 네 아, 종목이 네. 있고 네. 또 이제 뛰는 종목. 멀리 뛰기, 높이 뛰기, 아, 장대 높이 뛰기, 네네네. 세단 뛰기 이렇게 네 종목이 있고 거기에 그러네요. 또 도로 경기도 마라톤만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네. 경보 경기 경보 있죠. 있죠. 경보. 아, 네. 네네. 경보도 20km, 50km 오. 이 경보 경기가 있고 네. 또 마라톤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모두 48개 금메달이 걸려 네. 있죠.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하셨듯이 네. 육상이 비인기 종목이라고 예. 이야기하는데 네. 우리나라 국민들은 스타 플레이에 더 세계적인 스타 플레이에 관심이 없어요. 우리나라 아, 국민들은 네. 국민성이 네. 우리나라 선수가 잘해야지. 아니 근데 그거 맞아. 예를 들어서 아. 2011년 대구에서 세계 육상 선수권대회에서 우사인 볼트라는 그런 걸쭉한 스타가 예, 예. 왔는데도 국민들은 별로 관심이 없고 아. 또 제주도에 또 타이거 우즈가 네. 또 와서 한번 왔었잖아요. 네네네네. 그래도 관심이 없어요. 우리나라 국민들은 오직 우리나라 사람이 선수들이 잘해야 잘하는 잘한 그런 종목이 경기에 관심이 관심을 있죠. 많이 가죠. 네. 근데 지금 제가 이제 저 올림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네. 네. 올림픽에 이제 정식 종목을 하는 경기가 약 30개를 전후로 해요. 종목이. 네네. 그중에 육상도 한 종목이죠. 예. 근데 육상이 그 올림픽 중간에 시작해서 이제 마지막 휘날레를 이제 육상으로 하는 게 끝나는데 육상이요, 네. 그 제가 그 물어봤어요. 그 IOC의 관계자들한테 네. 왜 육상을 늦게 시작하냐? 그랬더니 크게 두 가지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네.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은 네. 선수촌이 네. 이렇게 처음에 선수들이 오잖아요. 구기 종목 네, 선수들이. 그렇죠, 그렇죠. 떨어진 팀은 나라로 돌아가죠. 가죠. 네. 철수하죠. 그러니까 철수촌이 중간쯤 되면 빈다는 거죠. 아. 그때 한 2,000명이 넘는 육상 선수들이 다시 거기에 끝에까지 다시 들어온다. 예, 선수촌 운영을 위해서 육상을 중간에 하고 두 번째는 제일 중요한 게 육상이 끝나면 올림픽이 네. 끝나는 걸 국민들이 생각하는데 세계인들이. 그 세계인들의 최고의 관심은 육상이다. 육상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리우 올림픽 때에도 네. 이렇게 우리나라 축구하는 것도 저도 이제 시간이 나서 가서 예. 응원을 갔는데 네네. 경기장이 한 2만 명, 3만 명 그런데 네. 우리나라 관계자들 예, 예. 그리고 상대팀의 관계자들만 네. 있지 네, 네. 브라질 사람들 없어요. 어. 우리나라 축구와 브라질 사람들 네. 무슨 관심이 그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입장료도 한 2, 3만 원밖에 안 해요. 예. 근데 육상 경기장은 메인 스타디움이기 때문에 8만 2천 명이 수용이 되는 네. 그런 큰 경기장이잖아요. 네네. 그런데도 빈자리가 하나가 없고 입장료가 얼마인지 아세요? 축구는 2만 원인데 최하가 14만 원이에요. 육상이요? 네. 차이가 많네요. 14만 원 입장, 그게 올림픽에서 제일 비싸죠. 네. 그리고 제일 많은 사람들이 오고 그래서 IOC에서 이 육상에 대한 입장료 수입이 네. 크게 차지하고 있는 차지하고 거죠. 있구나. 그만큼 이 육상이 관심이 많고 어제 끝난 그 금메달 딴 종목은 네. 신문을 보면은 그 2면 3면으로 네네. 넘어가죠. 거기서 기재가 되고 네. 네. 육상을 시작도 안 했는데 어. 일면에 어떤 일면에 선수가 탑으로. 또 도착을 했다. 어. 그만큼 이 올림픽 육상은 엄청난 인기죠. 우리나라랑 좀 정서가 다르네.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축구가 더 입장료도 비싸고 사람들이 더 많이 많을 거라고 가고. 그 생각을 우리나라죠, 했는데. 우리나라. 네. 일반적으로는 네. 해외에서는 육상 쪽에 관심이 많다 이렇게 네. 이해하면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이
이제 육상 쪽에 관심을 또 많이 갖는 계기가 전 되기를 바라면서 근데 육상을 전문으로 해설을 하시면서 계속 연속으로 저는 궁금한 게 암기력이 뛰어나신 건지 아니면 방송국에서 제공하는 자료가 좋아서 네, 그런지 대본이 있는지. 그 선수들의 특장점이랄까 이름이랄까 이런 것들을 너무 꿰뚫고 해설을 하시는 것 같아요. 특별한 비결이 있으실까요, 위원님? 이렇게 사람들이 네. 자기에게 맞는 거 아, 저는 이 암기력이 없어요. 네네. 원래. 그래서 예전에 저 초등학교 때 국민교육원장이 나왔는데 네네. 그게 시험에 나온다고 이제 선생님이 외우는데 예. 내가 아주 제일 마지막에 그걸 외워서 아. 통과할 정도로 암기력이 없어요. 그러세요? 근데 육상은 제가 이렇게 그 솔직히 보면은 100m 1등부터 네. 10위까지는 제가 알아놓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결승 위주로 방송을 네. 하니까. 툭 나와야 네. 되니까. 그렇죠. 이제 아나운서 같은 경우는 1레인에 어느 나라 누구. 네네네. 그럼 저는 네네. 이 선수가 뭐 무슨 대회에서 몇 네, 등을 네, 했고 그렇게 하시죠. 기록이 어떻고 예.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은 머릿속에 쏙쏙 들어가요. 그러니까 체질- 480명이잖아요. 예. 48개 종목이니까 네. 10명씩만 해도 네. 480명이 지금도 머릿속에 들어있죠. 아, 천직이세요. 그러니까 저한테 세상에. 어떤 사람은 저보고 네. 머리가 좋다고 하는데 절대 머리가 좋은 게 아니고요. 방송에 제가 좀 맞지 않나. 최적화돼 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니 저는 국민교육원장이 더 쉬울 것 같은데. 아, 그러니까 이해가 좀 안 됩니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천직이거나 체질이거나 그러니까 네. 육상 네. 해설위원이 또 말솜씨도 물론 저희도 이렇게 진행을 보고 있지만 저희를 또 뛰어넘는 그런 일종의 뭐 죄송한 표현이지만 말솜씨라고 해야 되나 그 언변력을 갖추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님이야말로 이제 방송에 최적화된 분이 아닐까. 저도 그 면에서는 네네. 저도 공부를 그렇게 못했어요. 공부 쪽에는. 학교 다닐 때. 네, 그래서 암기 과목은 잘 못했죠. 군대 가서도 왜다? 군대 가면은 훈련소에서 네네. 뭐 국군의 사명, 제대로 군인의 길 외워야 되죠. 외우는 외워야 게 되잖아요. 많잖아요. 네네. 저는 그걸 못 외워가지고 매일 그 고문관처럼 그랬는데 신기하다. 네. 이 육상은 이렇게 보면은 머릿속에 딱딱 들어와요. 머릿속에 들어오고 대단하시다. 육상이 참 수치가 그 소수점 두 다리까지 맞아, 네. 맞아. 굉장히 어려워요. 맞아요. 네, 예, 맞아요. 100m도 뭐 9초, 뭐 9초 8고. 네. 뭐 이렇게 그 네. 수치가 많잖아요. 네. 근데 이상하게 그건 머릿속에 들어오는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노래를 못하는 음치라고 그러죠. 네. 음치가 예를 들어 노래 교실에 가잖아요. 네. 그 이제 음치는 예를 들어 면할 수가 있잖아요. 음정 박자는. 뭐죠. 근데 네. 가수는 되게 어렵잖아요. 아, 그렇죠. 한계가 있다. 네. 아, 네. 그래서 저는 이 방송도 본인의 타고나는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아, 타고난 게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강의를 많이 하는데 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딱 봐 사람이 적으면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신이 안 나고 생각이 안 나고. 근데 사람이 많으면은 막 신바람이 나고 무대 체질이시네. 이렇게 그러네요. 사람이 네. 되는 거죠. 그게 네. 봐요. 저는 카메라가 이렇게 있으면은 네. 더 재밌고 즐거워요. 그러시. 아, 방송 체질, 무대 네. 체질이시네. 네. 아, 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카메라 앞에서 긴장을 많이 하는데 저는 카메라 또 앞에만 편해진다? 서게 되면은 묘하게 그 네. 기억도 막 잘 떠오르고요. 떠오르고. 그래서 오늘 방송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 네. 어떤 또 출연자분은 또 긴장을 네. 평상시에 말을 잘하시다가 잘하시다가 맞아요. 못하는 경우도 네. 있는데 네. 저는 위원님은- 반대인 것 같아요. 네, 반대. 저희가 편해져요. 저희가 오늘 아, 위원님이 믿고 하시는 가겠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걸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네. 내용 보면 선수들의 특징이나 이런 네. 것들을 수치. 많이 알고 계시지만 종목에 대한 그 규칙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규칙은 너무 어렵잖아요. 어려워요. 근데 종목마다. 다른 경기들의 규칙은 어떻게 보면 딱 정해져 있는 한 가지의 규칙인데 그렇죠. 이거 육상은 한두 경기도 아니고 48 그리고 종목. 그 종목만의 그 숫자, 수치, 규칙. 뭐 규칙, 뭐 심판 보는 이 규정 이런 아. 것들은 도대체 어떻게 다 하고 알고 그렇죠. 계신 어떻게 거예요? 마스터를 네.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앞서 말씀드렸지만 네. 육상 그 수치가 많아요. 네. 뭐 허들의 높이가 106.7cm, 그렇죠. 여자 허들은 뭐 85cm, 예, 예, 예. 허들 간의 거리가 나오잖아요. 9.14m, 머리 아파. 여자 허들 간의 네, 거리는 네, 네. 8.5m, 네. 뭐 이렇게 그 수치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러니까 포환 던지기도 네. 남자 포환이 7.26kg거든요. 오. 근데 7.26kg 이렇게 하면 우리가 교육 방송이 되고 머리가 아픈 시청자들이 재미가 없잖아요. 다큐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7.26kg 하면 우리가 마음속으로 와닿지가 않잖아요. 예, 예. 무게가 어느 정도인지. 그렇죠.
저는 방송할 저 무게가 고기 12근입니다. 저 고기 찰떡같이 12근, 알아들었어요. 고기 12근 한번 던져보세요. 10m도 못 던집니다. 못 아무리 던지죠. 강사도. 그렇죠. 근데 지금 선수들은 20m를 다 넘기고 있습니다. 뭐 이런 이야, 그러니까 이게 재밌게 네. 이렇게 풀어나가는 나 네. 나름대로 네. 이 마라톤 같은 경우도 네네. 얼마나 그 오랫동안 3시간 동안 중계하려면은 힘들죠. 이 방송 아나운서들이 제일 하기 싫어하는 종목이 마라톤 마라톤입니다. 재미가 뭐 왼발 오른발 할 말도 없어 솔직히 제가 뭐 봤을 여기 때. 100명이 뛰는데 네. 한 명 떨어지면 99명, 네. 또 한 명 떨어지면 98명. 네. 지금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왼발 오른발 왼발 왼발, 오른발 네. 하셨잖아요. 네. 그거밖에 할게. 그래서 제일 이 시청자들이 마라톤 같이 지루한 경기를 예. 채널을 안 돌리고 보려면은 이 아나운서가 해설자가 맛깔나는 방송을 해야 되는데 이건 해설자가 잘한다고 해서 방송이 맛깔난 게 아니고 아나운서하고 호흡이 잘 맞아야 돼요. 네. 그러니까 아나운서도 공부를 많이 해야 되죠. 아. 네.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시청자들이 알고 싶어 하는 거. 네. 궁금한 것을 해설자가 풀어주면은 재밌어요. 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지금 마라톤은 케냐가 왕국이잖아요. 네네네. 케냐가 삭스를 하는데 그렇죠. 상금이 예를 들어서 10만 불을 받게 되면은 케냐가 상금에 10만 불이면은 저 돈이 어느 정도의 비중인가. 뭘 할 수 있는지 어. 그 나라에서. 그리고 또 가문을 바꾸는 그렇죠. 정도. 그리고 이 상금을 1억을 가져가면은 네. 저 사람들은 어디에 제일 먼저 쓰나. 재밌겠네. 진짜 궁금해요. 이런 네. 것을 해설자가 궁금한 풀어주면은 참 재미난 거예요. 그렇죠. 네. 듣는 사람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나운서하고 호흡이 잘 맞아야 되겠죠. 아나운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네네. 잘하는 아나운서하고 만나면은 매치가 되면. 네, 더 이렇게 질 높은 방송이 되는 거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파트너한테 항상 그러죠. 공부하세요. 공부하세요. 공부를 해야 좋은 질문거리가 나오니까. 그 나라의 이제 문화나 이런 삶적인 것도 다 알고 계시겠네요. 네, 얘기를 하시려면. 그 마라톤 얘기를 하셨으니까 네. 시청자들이 궁금해할 것 같아서 네. 마라톤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마라톤 영웅은 네. 이제 두 사람이 생각이 나거든요. 황영조 선수와 우리 이봉주 선수 네. 두 분 다 중계를 하신 거잖아요. 네. 그럼 개인적으로 뭐 호불호는 있겠고 또 기호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느 분이 더 위대한 마라토너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위원님은? 만약에 두 분 중에 한 분을 꼽으라면. 두 선수 다 세계적인 그런 스타 그렇죠. 플레이어잖아요. 네, 네, 올림픽에서 금메달 땄고 맞아요. 네. 또 이봉주 선수는 한국 기록 보유자고 또 네, 그 네.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서도 우승했고, 우승을 했고 네. 네. 두 선수가 1976년생이니까 동갑 나이죠. 아, 동갑이구나. 동갑 나이인데 황영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운동을 좀 육상을 늦게 시작했어요. 원래 중학교 때까지는 사이클을 선수를 하다가 네. 네. 고등학교 와서 이제 육상을 시작하게 됐죠. 그런데도 워낙 그 스피드가 좋고 뛰어난 잠재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폐활량이 좋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기도 그러니까 하고. 네네. 어쨌든 이 마라톤은 심장으로 달리는 거거든요. 예. 그 심장이나 이런 간이 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간이 저 사람 간이 배 밖으로 나왔네. 네. 그게 이제 이 그 말이 간이- 거기서 그렇죠. 유래된 그렇죠. 거구나. 네. 그래서 황영조의 장점은 스피드가 좋아요. 스피드. 그래서 마지막까지 예를 들어 선두권에 가면은 네. 우승을 할 확률이 확률이 굉장히 높다. 높죠. 달릴 때부터 선두권으로 그렇죠. 들어가면. 그래서 그때 그 1990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때 네네네. 그 몬주이게 일본의 모리시다하고 둘이 같이 붙었잖아요. 네네네. 기억납니다. 저는 그때 황영조의 금메달 딸 걸 알았죠. 그때는 확신을 저주가 아니라 딱 그렇죠. 맞추시면 마지막에 네. 이제 스피드가 좋겠고 네, 또 네. 황영조는 정신력이 굉장히 강한 선수입니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한마디로 토끼가 굉장히 있는 선수고 아, 그래서 포기를 안 하죠. 끝까지. 그런데 이봉주 선수의 장점은 지구력이에요. 근데 이봉주 선수의 단점은 네. 스피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봉주는 황영주와 반대로 끝까지 따라가면은 만약에 5명이 붙었으면 5등이죠. 그래서 이봉주 선수 같은 경우는 네. 이기려면은 미리 치고 30km 나가야 지점에서 혼자 단독으로 나가야 돼요. 그 마지막 경기 1km 남을 때까지 네. 그 선수다 각출전을 벌이면은 이봉주 선수. 그래서 이봉주 선수가 92년 아틀란타 올림픽 때 네네네네. 그 남아공의 조시아 투가니 선수한테 네. 눈앞에 보이면서 우승하지 못하고 못했죠. 2등 따라갔어요. 2등으로 갔죠. 네, 그것처럼 그 선수의 장단점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황영조 선수가 학창 시절에는 이봉주 선수가 황영조 선수 한 번도 못 이겼죠. 네. 같은 고등학교 다닐 때. 네네. 그 이봉주 선수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상장이 없었어요. 3등 안에 든 상장이 있어야 대학을 갔잖아요. 네. 그러네요. 그러다가 마지막 시합이 전국체전인데 네. 전국체전 10km 고등부 단축 마라톤이 있거든요. 네네. 거기서 3등을 했어요. 아. 그게 하나 걸려서 서울 시립대 가가지고 이제 운동선수로
활동을 하게 이렇게 됐구나. 이름을 날릴 수 있는 그 계기가 된 거죠. 거기서 만약에 3등을 하지 못했으면은 그냥 대박. 이몽주 선수도 못 봤네요. 이몽주 네. 선수가 없는 거네요. 오늘의. 그러네요. 아니 이렇게 선수들 한 분 한 분의 기량을 다 꿰뚫고 계시잖아요. 그러네. 근데 네. 실제로 경기가 있는 당일날 네. 선수의 컨디션에 따라서도 내가 봤을 때 이 선수는 이번에 된다. 라고 싶었는데 컨디션에 따라 또 달라진다? 경기의 이 마지막이 승패가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혹시 얼굴을 딱 보면 아시나요? 아실까요? 네. 이게 이런 거죠. 어제까지는 컨디션이 좋았는데 네. 잠을 또 간이 작아서 네. 또 인터뷰는 어떻게 할까? 그렇죠, 내가 그렇죠. 우승했을 때 설치. 뭐 이런 거 하다가 네. 잠을 밤을 꼬박 새는 선수가 네. 있어요. 맞아요. 그 당일 하루 사이에 컨디션이 완전히 맞아. 난조가 될 수가 네, 있죠.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올림픽에 가서 이제 아나운서 분들하고 어떤 레인을 어떤 선수를 주목해 봐야 됩니까? 네, 네, 던지면은 제가 이제 4레인에 누구, 5레인에 누구를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올림픽 가기 전에 한 달 전부터 이제 작업을 시작을 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최근에 잘 뛴 선수가 잘 뛰잖아요. 네. 3년 전에 아무래도. 저희가 최후기를 갖고 있어도 네, 네, 아무래도. 이렇게 최근 기록부터 이렇게 쭉 보면은 그래프가 상승세로 올라가는 그래프가 네. 있고 예. 다운되는 그래프가 아,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최근에 경기를 하다 보니까 미리 일찍 준비를 하지 못하고 올림픽 한 달 전에 이제 시즌 끝났을 때 이제 그 선수들을 가지고 분석을 하죠. 네. 거의 맞더라고요. 어. 그래서 제가 아육대와 달리 아육대는 뭐 얘는 예. 올림픽에서는 네. 네. 거의 확률이 뭐 높다. 적중을 해왔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런 분석적인 걸 그것도 바탕이 또 되시는구나. 특히나 요즘은 네. 생활체육도 예. 많이 그렇죠. 시행을 하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집단으로 모여서 하는 네. 것보다는 그냥 조용하게 혼자 달리기 또 많이 하시고 또 유산소 운동 많이 하라고 많이 하죠. 하잖아요. 네. 특히나 다이어트를 하는 여성분들은 더더군다나 이 달리기를 많이 하는데 달리기는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건지 그렇죠. 그리고 솔직히 달리기를 어떻게 할 때 좀 다이어트 효과가 높은지도 저는 달리기는 개인적으로 달리는 좀 것만 있는 게 궁금하긴 아니라 또 하거든요. 요령이 있나 보네요. 네. 좀 궁금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유산소 운동, 무산소 운동 그러잖아요. 네, 네. 쉽게 우리가 쉽게 생각하시려면은 네. 너무 이렇게 어렵게 설명을 하면 어려운 용어가 많이 나오는데 네, 네. 유산소 운동이라는 것은 운동 행위 도중에 땀이 나는 게 유산소 운동이에요. 네. 아, 그리고 무산소 운동은 운동 끝나고 나서 땀이 나는 거예요. 이게 쉽게 이해가 그러니까 되네요. 예를 들어서 100m 같은 경우는 달릴 때는 땀이 안 나잖아요. 달리고 와서 끝나면 하고 이제 힘들어 하잖아요. 네. 그게 이제 순간적으로 하는 것이 이제 무산소 운동이죠. 이것은 우리 심폐 기능에 건강에 도움이 안 돼요. 네. 무산소 운동은 예를 들어서 천천히 걸으면은 네네. 살을 빼려고 걸었는데 천천히 걸으면 오히려 밥맛만 더 좋게 해가지고 네, 맞아요. 더 살을 찌게 하죠. 그러니까 네. 빨리 걸으게 되면은 네. 심장 박동수가 올라가고 네. 호흡이 거칠고 이게 빨리 걷고 해야지만 유산소 운동이 되는 거지 이 짧게 하는 것은 무산소 운동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네. 이 걷는 저도 매일 공원을 걷고 뛰고 하거든요. 네네. 이제 비가 오는 날 아니면은 네. 제가 만약에 저녁에 약속이 있으면은 아침에 하고. 운동하고 그래서 거의 매일 운동을 하는데 어. 제가 운동을 하는 이유는 그 아프지 말라고 아프지 말라고 네. 하는 거죠. 네, 네. 뭐 오래 살라고 하는 건 아니고 네. 아프지 말라고 하는 건데 요즘에 걷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네. 막 앞에 막, 많이 보여요. 걸려서 네. 막 뭐 추월을 못할 정도로 아. 사람들이 많은데 잘못 걷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살을 빼기 위해서 막 이렇게 팔을 막 이렇게 흔들고 네, 네. 하는 그런 이거- 분들도 많이 봤어요. 아니 근데요, 위원님 이거 운동 돼요? 그 우리 여성들한테 인기 있는 거 같아요. 팔을 많이 흔들면 땀이 많이 난다. 그래서 운동이 잘 된다. 그래도 이런 전문가한테 속설이 한번 있어요. 들어보시죠. 보세요. 어떤 분은 또 뭐 무거운 걸 들고 이렇게 막 흔드는 네, 사람이 네. 있어요. 네, 물병 같은 거 막 이렇게 어. 들고. 이 근육이 네. 이게 어깨에 힘이 들어가면 근육이 더 굳어지잖아요. 네, 네. 그럼 오히려 살을 더 안 빠지게 만드는 거죠. 단단하게. 근육을 경직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힘을 빼고 앞뒤로 다 팔을 이렇게 가볍게 흔들어주면은 네. 이게 좋은데 힘을 주게 되면은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살을 빼러 가면은 네. 이
근력 운동을 안 시키잖아요. 네, 웨이트 맞아요. 같은 경우는 네. 러닝머신 네네. 이런 거 가벼운 거. 가볍게 계속 유산소 운동을 네. 해주고 그럼 근육이 이제 나중에 이제 이완이 돼서 부드럽게 되잖아요. 네. 그때 예를 들어서 근력 운동을 해줘야지. 근데 처음부터 막 근력보다 힘을 주면 이게 안 빠지죠. 더 딱딱해지니까. 네. 그래서 이 운동을 그렇게 막 팔에다 막 힘을 주고 흔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지방을 빼는 것이 아니라 도움이 안 된다. 네, 도움이 전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네. 어떤 분은 한 3, 4일 뛰고 나서 자꾸 체중을 달고 네. 거울을 보고 하는데 저 맨날 지금. 이게 아니고요. 네. 우리가 이제 스포츠 생리학에서 예. 트레이닝을 빈도, 강도, 시간, 효과 이렇게 네 가지로 나뉘는데 네. 네. 이제 도움 말씀을 드린다면 아, 네네. 들어옵니다. 귀에. 네네. 운동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 빈도 면에서는 일주일에 3회? 3회에서 4회를 해야 네네. 되는데 네. 월, 화, 수 하고 목, 금, 토, 일 쉬는 게 아니고 오늘 운동하고 하루 48시간을 넘기면은 안 된다. 운동할 효과를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운동하고 내일은 쉬어도 되는데 모레까지 모레는 꼭 해야 쉬면 된다. 효과를 오늘 운동할 효과를 못 본다는 그게 거죠. 빈도다. 그래서 징검다리식으로 월, 수, 금 뭐 이런 이렇게 해야 식으로 된다. 이렇게 아. 운동을 하고 매일 하면 더 좋고요. 네네. 그러면 운동 농도? 시간은 네, 시간은 네네. 어느 정도 하는 게 좋으냐? 30분. 예를 들어 30분 이내는 체지방이 분해가 안 돼요. 그래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아. 30분 이상을 해줘야만 체지방이 분해되기 분해가 시작하거든요. 된다. 그래서 너무 또 마라톤 같이 막 3시간, 4시간 뛰는 것은 내 몸을 혹사시키니까 오히려 건강을 또 해롭게 할 수도 있고요. 그럼 강도는 어느 정도냐? 우리가 처음부터 강도를 높게 하면은 고통스러운 운동이 되잖아요. 그죠. 네. 싫어지죠. 힘드니까. 네네. 그럼 작심 3일로 끝날 수 네, 있잖아요. 맞아요. 네, 오래 네, 못 네. 해요. 그래서 자기 최대 심박수의 60에서 70%를 넘지 마라. 그러니까 60에서 70%는 어느 정도냐? 내가 좀 숨이 가빠도 옆 사람과 가볍게 대화할 이야기할 수 있는 정도. 정도. 아. 네네. 그 정도의 수준이 오래 운동할 수가 있고. 네. 그러니까 운동의 효과는 예. 언제부터 나타나냐? 네. 우리 8주에서 12주. 어. 빠른 사람은 8주. 조금 게을리한 12주. 인내가 2달에서 필요하네요. 3달이죠. 네, 그게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논문을 작성을 할 때 네, 네, 네. 스포츠에서 이제 뭐 학생들이 뭐 대학원이나 네네. 또는 박사학위 할 때 논문을 가지고 오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무슨 운동을 하고 네. 줄넘기를 뭐 하고 네. 뭐 일주일 후에 어떻게 변했다. 네네. 이게 다 논문 다 바꿔봤습니다. 어. 이 운동의 효과는 네. 8주에서 12주. 시작하니까 빠른 사람이 8주죠. 네. 좀 게을리한 사람은 12주고. 그럼 그때부터 이제 확 감소를 합니다, 변화가 체중이. 있고. 네. 8주가 지날 때까지는 몸무게가 큰 변화가 변화가 없는데 없다. 네. 8주 지나면서부터 네. 이제 막 완전히 몸무게가 다운이 되죠. 그래서 오랫동안 좀 시간을 좀 지켜보아야만 운동의 효과를 본다고 말씀드립니다. 오, 가장 중요한 것 네. 같아요. 일상생활 속에서 그렇죠. 네, 잘못 걷기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주신 것 같아요. 빈도, 네. 시간, 네. 강도, 강도, 효과. 네. 와, 저는 이거 아닌 걸로. 네, 네. 저 이거 오늘 버리겠습니다. 네. 오늘부로. 네. 저는 오늘 그 위원님 말씀에 제가 지금 점점 빠져들고 있는데 사실 제가 지금 현재 직업은 뭐 이렇게 그곳의 길이 있다 이렇게 같이 이섭님과 사회도 보고 있지만 광고 카피라이터 일을 아직까지 하고 있는데 네. 궁금한 게 아까 말씀하신 신문선 위원 같은 경우에 명언을 좀 남기잖아요. 네. 후지산이 무너졌습니다. 이건 매직입니다. 뭐 이런 명언을 남기는데 우리 이윤 위원님은 그런 혹시 명언을 미리 준비를 하시는 스타일인지 아니면 뭔가 즉석에서 하는 멘트가 있든지 뭔가 어떤 계획 소비자 그러니까 시청자한테 남기고 싶은 이야기를 고민을 좀 하시는 편인지. 저는 계획이 없습니다. 그러세요? 항상 즉흥적이고 애드립적인 그래서 제가 말씀을. 이제 개인적으로 네네. 뭐 제 사생활이지만 네네. 결혼식 주례를 한 100번도 더 본 것 같아요. 이제 뭐 주로 스포츠 제자들도 쪽. 있고 네네네. 이제 뭐 여러 뭐 사람들한테 주례를 네네. 잘 본다고 봐달라고 하는데 저는 원고가 없어요. 이걸 그 대단한 자신감인데. 아니 자신감이 아니라 네. 저 처음에 이렇게 큰 한번 이 원고를 써서 가져왔죠. 네. 실수할까봐. 네. 근데 이렇게 읽다가 이렇게 고개 한번 들러서 어. 다시 보니까 어디까지 읽었는지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저는 이렇게 올림픽에 가서 그런 거 하던 큰 쪽으로 선수들 이름만 가지고 가지 네.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도 또
위원님 PR 같은데 듣다. 그래서 제 친구가 네. 이쪽에서 지내보고 뭐 몇 네. 시간이에요. 저쪽에 지내보는데 어. 같은 친구 네, 그 네. 자제분들이라 네, 네. 따라왔는데 야, 넌 저쪽에서 얘기한 거 이쪽에 틀려. 이렇게 어, 얘기하잖아요. 네, 네. 분위기를 보고 저는 그때 하는데 이렇게 네. 떠오르시는구나. 네, 그래서 뭐 미리 막 이렇게 준비를 하고 오늘 이렇게 우리가 같이 토크를 한다고 해서 네네네네. 막 이렇게 뭘 얘기를 할까 그런 게 없고 구상을 안 해오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아. 즉흥적으로 이렇게 대단하신데 많이 그게 둘이요? 근데 그게 음. 저희 위원님만 그러신 건지 아니면 다른 해설위원들도 그렇게 하시는 아니, 잘 모르겠어요. 근데 네. 이렇게 해설위원들 보면은 네. 자료를 많이 가지고 방송하러 들어가거든요. 네, 네. 근데 저도 이제 처음에 할 때는 네. 자료를 준비했죠. 네, 네. 저도. 음. 근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 마라톤 같은 걸 네. 많이 했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제 발이 이렇게 신발이 보이잖아요. 네. 그럼 내가 신발 자료 이렇게 해서 뭐 딱 찾아가지고 얘기하려 보면은 어. 화면이 얼굴이 없어져. 비치고 있는 거예요. 아, 네. 그 이제 신발은 어떤 신발이 좋고 뭐 이런 거 써 있잖아요. 네네네. 못하는. 그래서 이미 벌써 야 지나갔어. 이거 해야 얘기를 되는데. 하려 보면은 화면하고 다른 이야기가 되는 거죠. 네. 네, 순식간에 바뀌니까.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이게 필요 없다. 이게 그래서 머릿속에 내가 좀 가지고 떠오르는 있어야 것들. 되겠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네. 장대 높이뛰기 같은 경우 이제 장대 재질은 뭘로 만들어져 있나, 길이는 어떻게 되나, 파운드는 어떻게 되나, 이것을 시청자로 얘기하면 교육 방송이잖아요. 네네. 저 선수가 저걸 넘느냐는 게 중요한, 넘느냐, 그렇죠. 못 넘느냐가 중요한 기록을 거예요. 세우느냐 뭐. 근데 내가 그랬다고 해서 장대가 뭘로 안 만들어, 그걸 몰라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은 갑자기 방송을 하는데 장대가 부러졌어요. 부러졌어. 네. 그러면 화면은 장대만 잡고 있는 거야. 그러면 장대는 장대 얘기를 또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공부를 해서 알고 있어야 네.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방송에 내가 안 쓰더라도 네. 그 해설위원은 그 종목에 모르는 게 없어서 하는 거지. 재질은 근데 뭔가요? 저도 지금 그거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대나무인가요? 근데 아니면 이제 장대라는 그 중요한 것도 아닌데. 갑자기 그래서 근데 궁금해졌어. 처음에는 네. 이제 물풀의 나무나 흰꼬리 나무로 처음에 시작하다가 네. 네. 이제 대나무 장대를 오랫동안 사용했죠. 아, 네네. 근데 우리나라 대나무 장대는 이 견고하지가 못해서 대만에서 수입을 해왔어요. 그 대만에서 대나무 장대를 많이 사용하다가 네. 또 유리섬유 장대를 사용하다가 아 유리섬유. 그래서 지금 이제 특수 소재로 만진 90도로 휘어져도 부러지지 않는 아 소재의 변화가 있군요. 예 그런 소재가 시대에 그러면서 따라 그 다르- 소재가 변하면서 높이가 올라가는 거죠. 기록이 더 좋아진 건가요? 그렇죠. 장대가 한계가 있는 거지. 이 휘어지는 것이 각도가 그 탄력에 의해서 그렇죠. 또 지금은 90도로 이렇게 휘어져도 안 부러진다. 안 부러지죠. 오 그래서 대단하네. 이런 이제 기구의 변천사 그런 것도 너무 다 재밌는데요, 있습니다. 전? 저도요. 아니 다큐가 아니라 네. 아니 우리가 육상을 좀 더 좋아하게 하는 또 요소도 될 것 같아요. 우리 위원님의 그러한 네. 공부를 통한 그런 상식 제공이 네. 더 육상을 더 재미있게 볼 수 있는 기회도 될 것 같아서 네. 많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 저희 이 네. 방송 나오는 STN 스포츠 TV에서도 네. 유튜브를 통해서 또 우리 육상 꿈나무들을 응원하고 있잖아요. 위원님이 봤을 때 우리 육상 꿈나무들이 이렇게 활동하는 모습들 이렇게 보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시는지도 궁금해요. 요즘에 우리나라 육상은 네. 이제 네. 비인기 종목으로 국민들이 알고 있었고 네. 그 이유가 음, 올림픽에서도 우리나라 선수들이 없잖아요. 메달을 네. 따지도 그죠? 못하고 잘. 네, 네. 그래서 관심도가 없었죠. 네. 그런데 지난해부터 이제 코로나가 시작이 돼서 네, 네. 무관중 경기가 됐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저는 대한육상연맹의 임원으로서 네. 이제 회의 때 이거 육상의 가족들이라든가 네. 예를 들어 어린 아이들이 뛰는데 부모들이 들어오지도 못하고 밖에서 얼마나 발을 동동 구르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렇게 육상이 많은 국민들에게 관심을 받을 줄 모르고 아, 네. 학부형들을 위하고 네. 또 팀 관계자들을 위해서 유튜브 중계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전해에 예산을 쓰여야 되는데 예산도 없이 제가 이제 이걸 해야 된다고 네. 하니까 이제 예산은 많지 않았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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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니까 이제 STN에서 많이 도와줬죠. 아, 그런 국제 내용이 방송에서 또 많이 있으시구나. 도와줘서 네. 육상을 중계를 하는데 네. 이 육상 같은 경우 유튜브에 올리기가 좋은 게 남자 초등학교 100m, 여자 초등학교 100m 한 3, 4분짜리를 만들 네, 수가 네. 있잖아요. 아, 네. 하이라이트. 짧게 짧게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올라가니까 네. 저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고 또 이 STN 대표도 생각하지 못했고 육상이 막 100만 이상만 100만 단위로 막 재밌어요. 몇백만 단위로 재밌어요. 올라가니까 맞아요. 저도 깜짝 놀란 거예요. 어. 야 육상이 이렇게 그러니까 거기에 댓글을 보면은 육상이 이렇게 재미있는 줄 몰랐다. 몰랐다. 왜냐 맞아요. 국민들이 볼 기회가 없었죠.
그렇죠. 우리나라 자주 수준이 접할. 낮으니까 경기장도 찾아온 사람도 없었고 네. 되게 보면은 경기장에 학부형들 그리고 팀 관계자들 이런 뭐 친구 분들 이런 많이 정도지 있죠. 네. 일반 관중들이 육상 경기 보러 찾아온 사람이 없었죠. 맞아요. 근데 네. 지금 이제 무관중 요즘 계속 가고 있잖아요. 네, 네. 이제 만약에 코로나가 종식이 돼서 육상 경기장이 문을 활짝 열면은 네. 제가 볼 때는 아주 많은 국민들이 찾아올 거예요. 아, 예전보다 더 많이. 예, 그래서 초등학교 애들이 또 초등학교 꿈나무 애들이죠. 네, 네. 너무 잘 뛰는 거예요. 우리나라 체육사가 이제 100년이 넘었는데 네. 네, 네. 그 부배식 초등학교에서 지금까지 제일 잘 뛰었던 기록을 다 지금 경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KB금융에서 네. 지금 우리 초등학교 지난해 초등학교 100m 남녀 1등한 선수들이 지금 광고에 나오고 있잖아요. 네. 네, 어? 네, 네. 그리고 또 고등학생들도 광고에 나오고 네, 있고. 네. 그분들이 육상 경기장에 왔겠습니까? 유튜브를 보고 너무 재밌고 네. 빠져들고. 이 어린 그러니까 꿈나무들한테 네. 빠져들었기 때문에 광고를. 네. 그래서 지금 육상은 예. 이제 비인기 종목이 아니라고 생각을 네. 해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타 종목에 네, 네. 예를 들어서 체조나 수영이나 다 유튜브를 요즘엔 다 하거든요. 네. 네. 근데 그쪽에 관계된 사람들이 그러죠. 음. 왜 이렇게 육상은 사람들이 육상만 많이 이렇게 보냐. 인기가 있냐고. 의외다. 뭐 네, 이런. 육상은 올라갔다 하면 무조건 10만 이상이니까. 네. 그래서 제가 올해는 통계를 안 내봤는데 네. 지난해 시즌에 그 육상 그 유튜브에 올라온 거 네. 그 리뷰를 보니까 음. 4천만이 넘더라고요. 오, 네. 그러니까 1차적으로 저는 오히려 유튜브를 학생들을 위해서 더 유튜브를 많이. 시도한 게 이게 이게 전 국민한테 절묘한 사랑을 받을 줄은 전략이었다. 몰랐죠. 네. 아니 지금 위원님 말이 자꾸 빠지다 보니까 지금 이성님 질문하고 내가 할 차례인지 맞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또 시청자분이 궁금해할 것 같아서 네. 육상 전문 해설위원으로 육상을 많이 해설을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특별히 위원님 개인적인 판단이고 뭐 호불호에 관한 문제긴 한데 최고의 육상 스타 플레이어가 있다면 네. 어느 분이라고 꼽으실 수가 있을까요? 많은데요. 실력면이든 뭐가 됐든. 네. 네. 예를 들어서 음. 제가 기억하고는 미국의 펠릭스라는 여자 선수는 펠릭스. 2004년에 제가 네네. 처음 봤거든요. 그때 아테네 올림픽 때 18살이었는데 네. 도쿄 올림픽까지 뛰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20년을 넘게 여자 선수가 종목이 네. 이제 400m, 200m를 뛰는데 이번에도 동메달을 땄어요. 네. 36살의 아기 엄마죠. 그 여성분이 20년 동안 올림픽에 나온다는 것은 대단하네요. 진짜 대단한 거예요. 와, 그렇죠? 정말 대단하다. 출산까지 하면서. 그러니까 네. 아기 엄마인데. 예, 그런데 또 이제 더 제가 이제 높게 평가하는 사람 2명만 얘기하겠습니다. 네, 네, 괜찮습니다. 네. 저희는 좀 들어야 됩니다. 네. 남자 아시죠? 우사인 볼트. 알아요. 세계에서 우사인 가장 볼트. 빠른 참, 사람이. 네, 잘 알죠. 이 우사인 볼트가 9초 58이 지금 세계 기록인데 이 아니, 우사인 볼트는 교과서를 바꾼 선수예요. 왜냐하면 맞아요. 네. 100m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체력 요소가 순발력이거든요. 네. 빨리 튀어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순발력이라 하면은 순간적으로 폭발하는 힘을 순발력이라 해요. 네, 네. 네, 네. 그래서 키가 큰 선수들은 순발력이 떨어지잖아요. 네. 근데 키 크죠? 근데 196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장신이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는 170에서 180 사이가 올림픽 금메달 제일 많이 땄는데 네. 신장이 196이에요. 네. 그러니까 육상 선수 중에서 제가 볼 때는 신장이 제일 클 거예요. 그렇죠. 뭐 네. 투척 선수들 빼놓고. 네, 네. 근데 이 선수가 네. 키가 크니까 교과서에 나온 것처럼 이 지도자가 너는 다리도 빠르고 키도 크니까 보폭이 큰 유리한 400m를 하자. 아, 네. 네. 이래서 중- 이제 저 청소년 시기에 주니어 시기 때는 400m를 뛰었어요. 아, 주종목이? 예, 400m. 네. 근데 이 400m는 그 단거리지만은 그 전력주로 400m 뛸 수가 없잖아요. 아, 네. 그 페이스 안배가 필요하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럼 조절이. 이제 300m 지점을 가면은 예를 들어서 산소 결핍이 시작돼가지고 네. 젖산이 축적되고 해서 이제 다리 근육도 힘이 없고 이러다 보니까 이 선수들이 나머지 100m를 큰 정신력 아니면 못 뛴다고요. 아. 그래서 이 400m를 진짜 선수들은 1000m보다 400m 선수를 힘들어하는 제일 싫어하죠. 제일 힘들고. 네. 그러니까 이 우사인 볼트 선수는 천진난만형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400m 힘드니까 이제 안 하는 거예요. 자꾸 운동을 빠지고 운동 네. 안 하겠다 하고. 근데 이 선수가 400m도 잘 뛰었어요. 네. 주니어 세계 기록까지도 갖고 있으니까.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코치가 그러면은 200m를 하자. 네. 그래서 그러면 200m는 짧잖아요. 그러니까 그 200m를 하려면은 스피드 훈련을 해야 네. 되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코치도 몰랐고 본인도 100m를 잘 뛰는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아, 그때까지도. 그래서 2007년에 그 오사카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를 할 때 네. 200m를 미국의 타이슨 가이에 이어서 은메달을 땄어요. 2007년에. 네. 2008년 1년 후에 베이징 올림픽을 했거든요. 네. 근데 베이징 올림픽 하기 전에 100m를 딱 한 번 뛰어봤는데 기록이 좋으니까 100m를 나온 거예요. 올림픽 신기록으로 금메달을 땄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은 본인도 그렇게 100m를 잘 뛰는지 몰랐고 잠장력만 가지고 있었지 예. 지도자도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신장이 그렇게 큰데도 이 선수는 작은 선수 못지않게 순발력을 타고났다는 거. 네. 그리고 100m를 뛰는데 평균 남자들은 43부에 뛰는데 워낙 보폭이 크니까 41부밖에 안 뛴다. 네. 이게 이제 9초 58을 뛰는데 그런 요인적 운동력이 여건을 됐다.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여자 선수인데 한 명 더 남으셨네요. 네, 네. 여자 선수. 네. 자메이카 프레이저 프라이스라는 선수가 들어본 있어요. 것 같아요. 프레이저 프라이스. 네. 이 선수는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네. 2012년 런던 올림픽 금메달을 100m 2번 땄거든요. 네. 그리고 이번에 도쿄 올림픽에서도 저는 이 선수가 금메달 영순이라고 했어요. 어. 제일 강력한 금메달 후보다. 후보다. 예, 왜냐하면 이 선수가 차이 최고 기록이 10초 70인데 네. 베이징 올림픽, 도쿄 올림픽 오기 전에 한 달 전에 10초 61을 0.9초를 단축을 했거든요. 네. 우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엄청 큰 거. 강력한 우승. 그렇죠. 다른 2위권 선수들은 네. 이 선수보다도 0.1초 이상이 뒤지고 네. 네. 나는 당연히 금메달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 아쉽게 은메달을 따고 아. 자국의 톰포스라는 선수가 금메달을 땄는데 아, 네. 제가 왜 이 선수를 이야기를 하냐면은 예. 신장이 152예요. 아주 단신. 세계에서 최고 잘 뛰고 빠른 금메달리스트가 신장이 152cm입니다. 네. 생각해 보세요. 운동 선수가 세계에서 최고 빠른 선수가 네. 신장이 152라고 하면은 네. 이해를 하시겠어요? 응? 아. 평균 신장이 여자 100m 올림픽 네. 평균 신장 보면 한 170을 뭔가 전후하거든요. 극복한 사례 때문에 근데 그러신 150인데 네. 그 제가 그저 리올드 때까지만 해도 화면으로만 이제 프라이드 프라이스를 중계를 했고 도대체 한번 어떻게 생겼나 한번 가보자. 그러니까 이번에 도쿄 올림픽에 네. 워밍업 하는 데를 갔어요. 네, 네, 네. 진짜 작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실제로? 일반인하고 네. 초등학생 한 명이 있는 것 같아요. 아. 네. 150인데 그렇게. 그런데 1m 70cm하고 보폭 키가 네. 18cm 작잖아요. 네. 네네. 근데 1m 70 평균 70이 네. 100m를 뛰는 여자 선수 같은 경우 50부에 뛰거든요. 네. 근데 이 선수는 51부 한 부밖에 더 뛰지 않아요. 네, 네. 신장은 18cm 차이인데 네. 네. 다 보니까요. 어. 허벅지하고 네. 이 힙하고 네. 이 근육이 어. 그 신장에 비해서 어.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근육을 아, 가지고 있는 뭔가 발달이 돼 있다. 네, 그러다 아. 보니까 고무공처럼 튀는 거죠. 그러니까 날아가는군요. 보폭이 텅텅 튀는 거죠. 음.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우리나라 육상 국가대표 선수들 진천 선수촌에 입춘을 하는데 네. 들어가기 전에 제가 좀 교육을 했어요. 국가대표 선수들한테 허벅다리를 근력을 강화해라. 키워라. 이 근력이 키워야만 네. 니들이 기록이 좋아질 수 있다.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고 야 이거 참 대단한 선수다. 네. 그리고 또 미국의 리차드슨이라고 미국 네네. 챔피언이 있거든요. 네. 그 선수도 키가 155예요. 3cm 크네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이 피지컬 쪽만 좋다고 해서 그 선수가 모든 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러네요. 그 네. 교수님 말을 위원님 말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네. 아디다스 광고 카피처럼 불가능은 없다네요. 네, 맞아요. 네. 아, 다 저는- 극복한 네. 사례들이잖아요. 노력에 의해서. 네, 단신이라고 하셔갖고 저는 그래서 도대체 발을 얼마나 빨리 움직이시길래 우리가 참 거기까지만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네. 했거든요. 네. 근데 또 허벅지와 그 뒤에 엉덩이의 네, 힘으로 아주 탄력적으로 착 뛰어나가요. 그래서 이제 나이가 먹으면은 네. 우리가 이제 부록이 40살 아닙니까? 네네. 네. 부록을 넘어가면 그 사람의 건강의 척도는 허벅지 둘레라고 해요. 우리 그래서- 새겨 들어야 되네 또. 그래서 여성들도 예를 들어 40살 미만은 우리가 그냥 뭐 몸매가 아름답다 이렇게 하는데 40이 넘으면은 섹시한 여자는 네. 허벅다리가 굵거든요. 미의 기준이 바뀌는 그래서 거죠. 날씬한 게 아니죠.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목욕탕을 가게 되면은 네네. 이렇게 노인들을 보잖아요. 네. 다리가 전부 그러네. 얇으시죠. 네. 좀 근육이 그런 다 상태를 빠져서. 나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 다리가 부실하면은 아. 모든 것이 골프도요. 네, 저도 골프 좋아하지만은 네네. 이 드라이브 거리가 네. 상체 운동만 하면은 골프 드라이브 많이 나갔다 아닙니다. 아. 하체가 좋은 사람이 좋아야 많이 드라이브 나가요. 거리가 네. 많아지. 오, 맞아요. 그래서, 네. 그래서 좋은 건강은 말씀인데요. 이 건강은 허벅다리 둘레가 필요하다.
아, 새겨들어야 되겠습니다. 허벅다리 둘레가 필요하다. 좀 우리 여성 우리 네, 이제 김희섭님도 허벅다리 운동을 해야 되겠네요. 미에만 너무 아름다움만 그러게요, 치중하지 네. 말고 건강 쪽으로. 네. 그러게요. 네. 네. 근데 이렇게 지금 감동의 순간 이렇게 음. 이렇게 감명 깊은 선수들도 있지만 음. 에피소드도 많을 것 같아요. 되게 재미있었던, 기억에 의아했던. 남는? 네. 제가 이제 최근에 일이죠. 네. 네. 저를 뭐 인여친 이렇게 인터넷 쳐보면은 네네. 쫙 깔려 있죠. 네. 인여친이 도쿄올림픽 마라톤 때 네, 찬물을 저도 끼얹었다. 봤습니다. 솔직히. 보셨죠? 네, 봤습니다. 네네. 그래서 제가 지난달에 이제 동아 마라톤을 그 중계 방송을 했는데 네네. 그때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는데 네네. 그때 제가 이제 너무 이렇게 속상하고 한 아. 것이 제가 이제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면 네네네. 그 오주환이라는 선수가 네. 케냐 선수죠. 네, 케냐 들었습니다. 이름에는 네네. 그 에르페라는 선수인데 네, 맞습니다. 이 선수가 이제 한국 귀화를 했잖아요. 맞습니다. 귀화하는 과정에서도 매우 힘들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귀화를 이제 했죠. 특별 귀화라고 해서. 네네. 그래서 이 선수가 이제 케냐에서 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 네. 케냐에서 훈련하고 있는데 이 선수가 이제 그 기록이 올림픽에서 상위권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기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도 황영조, 이봉주 뒤에 이후에, 이어서 네. 어떻게 보면 마라톤이 지금 암흑기에 젖었는데 네, 맞아요. 네. 이 없죠, 그때는. 대신 그 네. 우리 저 오주환 선수가 이길 대한민국 것이다. 태극기를 달고 네, 네. 뛰니까 네. 저는 잘 뛸 것이다. 그리고 또 제가 또 대한육선의 임원이니까 네. 이 선수한테 우리가 돈도 많이 주고요. 네. 또 그 기대가 무타이라고 많았구나. 또 지도자까지도 우리가 대표팀 코치를 네. 외국인인데 네. 대표팀 코치를 만들어서 네. 또 기대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네. 금액이 갔고요. 네. 또 그것도 불안해서 제가 또 지금 한국전력공사 감독인 김재룡 감독까지 케냐에 보냈어요. 그래서 오주환 선수를 와서 좀 컨트롤도 해주고 네. 그래서 좀 잘 좀 해랬더니 네. 이제 김재룡 감독이 가서 저한테 매일 영상을 보내주죠. 네. 오주환이 훈련하는 것을. 네. 근데 그 직접 본 김재룡 감독도 오주환이 컨디션이 너무 좋다. 네. 저도 뛰는 모습 봐도 너무 좋다. 너무 좋고. 근데 이제 올림픽 가서 올림픽 가서도 전날까지 제가 이제 그 오주환 선수의 코치 무타이하고 통화도 했어요. 그랬더니 걱정하지 마세요. 네. 여기 틀림없이 3등 안에 들어갑니다. 네. 근데 막상 중계를 하면서 저는 이제 우리나라 마라톤 희망이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우리나라 출신 선수는 아니지만 네. 네, 어쨌든 귀화를 요즘에는 네. 그 귀화 선수도 많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오주환 선수가 네. 지금 준비도 잘 해왔고 네네. 아주 기대를 해도 좋습니다. 네. 저는 내심 3위 안에는 무조건 들어갈 줄 알았어요. 예상하기에. 예. 네. 그런데 이 올림픽은 페이스메이커가 없어요. 네. 원래 네. 올림픽은 그렇죠. 타인의 도움을 네. 받아서 꼴이 나면 안 된다고 돼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페이스메이커 없으니까 선수들이 이제 처음에 이제 서로 견제를 하느라고 네. 눈치 싸움을 네, 하죠. 네, 네,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빨리 달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선수가 처음에 페이스도 빠르지도 않은데 예. 13km 지점을 갔는데 그 자리에 딱 서버리는 거예요. 네. 13km 지점에. 네. 제가 어제 저녁만 해도 통화할 때 컨디션이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준비도 너무 잘했다. 네, 네. 그랬는데 페이스가 조깅 페이스가 조금 빠른데 네. 13km 하니까 딱 서버리는 거예요. 다리를 잡고. 네. 저도 모르게 날이 나오죠. 아이고 찬물을 끼얹네요. 어? 네. 저도 모르게 이제 나온 거죠. 저도 봤습니다. 너무 실망이 네. 되고 그래서. 네. 어? 근데 이걸 저 모르는 사람들은 침소봉대가 너 좀 됐죠. 무슨 네. 선수한테 그죠. 그런 폄하적인 네, 이야기를 네. 하느냐 뭐 이렇게 하는데 네. 그 과정은 모르고. 그렇죠. 네. 그렇게 애정을 드렸는데. 네. 그렇죠. 공을 저도 들였는데. 예를 들어서 육상연맹의 임원이고 그러니까. 네. 또 대한민국 국민이고 그렇죠. 이 선수가 잘 뛰기를 바랬고 네. 또 준비도 잘 해왔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렇게 어이없는 어처구니 없는 그 한마디. 네. 어처구니 네. 없는 이런 실수가 결과가, 되니까 네. 저도 모르게 튀어나온 네. 말인데 예. 그게 무슨 뭐 뉴스가 좀 찬물을 많이 끼얹다 됐죠. 그래서 전 언론사에 그냥 네. 윤여춘이가 네. 근데 이랬는데 오늘 그랬다 하고. 그 위원님의 뭐 저희가 묻지를 않았는데 일부러 불편하실까봐. 근데 위원님이 이렇게 사전 해명을 해주시니까 적어도 이 방송을 보는 많은 분들은 네. 조금 이해도 됐고 공감도 했고 설득도 됐을 거라고 보고요. 네. 아주 위원님을 오늘 제가 이렇게 붙잡고 계속 이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시간 때문에 네. 저 위원님 혹시 두 가지 질문을 제가 연속으로 좀 드리면 네. 너무 재미있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많으신데 네. 책으로 엮으신 거는 없는 거죠? 네, 없어요. 빨리 내시길 바라고요. 자, 두 번째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오늘 방송을 계기로 또 저희가 뭐 얼마큼 많이 보실지는 저희도 모르지만
우리 육상이라는 하나의 화두가 물론 또 STN과 위원님의 노력으로 유튜브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시청을 하시고 좋아해 주시고 다음에 마라톤 경기나 육상 경기가 열리면 많은 분들이 좋아할 거라고 예상도 하셨지만 네. 어쨌든 육상 전문 해설위원으로서 우리나라 육상을 좀 더 사랑해 달라는 또 부흥을 위해서 좀 관심을 가져달라는 우리 대국민한테 메시지를 한마디 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어떠한 것도 좋습니다. 네. 육상 경기 올림픽에서 48개 금메달이 걸려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흑인이 차지하는 금메달이 70%예요. 그리고 아시아가 세계 인구의 3분의 2, 60억이 넘는 네. 아시아 인구가 네. 금메달을 이번에 4개밖에 따지 못했습니다. 그것도 달리기는 하나도 없죠. 하나도 없고. 야. 이제 던지는 종목에서 네. 3개, 그리고 높이뛰기에서 하나. 네. 그러니까 4개, 그러니까 10%가 안 되는 거죠. 네, 네, 그죠? 네. 이게 사실 그 아시아인의 체격과 체질 조건은 우리 뭐 흑인도 있고 또 뭐 백인도 있지만 네. 서양인들하고 우리가 현격하게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아. 근력 면에서 조건이, 떨어지고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우리가 그 눈높이를 너무 높게만 보면은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만의 재미있는 육상 경기를 하자. 네. 그렇죠. 그게 이제 모토가 그겁니다. 네, 네, 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프로야구도 세계 최고가 아니잖아요. 네, 네. 네. 그러나 우리나라 프로야구 잘 운영되고 있잖아요. 네. 좋아하시죠? 또 프로축구도 또 좋아하는 네, 사람도 네, 네. 많이 맞아요. 있고. 네. 그래서 이게 참 높은 것만 보고 있으면은 우리나라 육상은 계속 비인기 종목으로 가는 거고. 그래서 저는 그 본인이 최선을 다해서 네. 내가 주어진 그 피지컬을 네.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내가 최고의 기록을 수립했을 때 네. 그 선수는 최고 노력을 해서 최고의 기록을 수립하면 박수를 쳐줘야 되는 그렇죠. 이거죠. 네, 네. 그래서 우리 아시아인들 아시안 게임에서 우리도 대한민국 육상도 잘해야 되겠죠. 하지만은 저는 국민들이 요즘에는 100세 시대를 맞이해서 1인 1기 운동을 해야 됩니다. 네. 그죠? 예를 들어서 건강하게 한 가지 삶을 운동을 차려야 돼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물론 뭐 육상을 하라는 게 아니고 네. 무슨 배드민턴도 있고 탁구도 네. 있고 여러 가지 있거든요. 많죠. 네, 생활체육. 그래서 자기가 이 선진국 같은 경우는 누구나 다 운동 하나씩은 다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 생활 스포츠가 예. 활성화됐으면 좋겠고요. 음. 그러나 이 달리기 같은 경우는 네. 뭐 파트너 없이 배드민턴 내가 치고 싶어도 상대방이 있어야 돼요. 있어야죠. 네, 네. 같이 쳐줄 사람이. 네. 그런데 육상 같은 경우는 내가 뭐 시간을 구애받지 않고 장비도 없고 운동화 한 켤레면 뭐 나가서 뭐 네, 어디 할 수 네. 있으니까. 네. 그래서 처음부터 목표를 강하게 잡으시면 안 되고요. 네, 자신을 과대평가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내가 뭐 옛날에 군대 네. 시절에 뭐 네, 네, 완전 군자하고 네. 뭐 몇 개를 뭐 어쩌고 그것은 다 과거 얘기고 우유를 마시는 사람보다 네. 우유를 배달하는 사람이 더 건강합니다. 오, 그죠? 적어야 되는데. 예. 네, 그렇잖아요. 네, 네. 그래서 너무 높게 목표를 정하지 마시고 말고. 네, 가까운 곳에 공원이나 소탈하게. 처음에 이제 걷기부터 시작해서 네. 다리 근육이 조금 이제 좋아지면은 생활체육으로. 그렇죠. 이렇게 생활체육으로다 해서 그 생활체육 속에서 엘리트 체육이 꽃피어진다고 봅니다. 그게 근간이 돼야 된다는 그렇죠. 말씀이죠. 네. 그래서 다 같이 내가 네. 이 생활체육 하다 보면은 경기장 찾아서 꿈나무 선수들에게 박수도 보내고 이런 그 경기장 환경이 분위기가 만들어지니까. 한마디로 재미있는 육상 경기가 아.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네. 이섭님 클로징 멘트 하기 전에 이 네. 말씀을 꼭 드리고 저는 빨리 말을 네. 맺겠는데 육상이라는 경기가 네. 좀 더 많은 분들한테 관심을 받고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도 윤희원님이 건강하시고 네. 존재를 해주시기를 강력하게 바랍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책도 빨리 써주시고. 자, 저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네. 네, 오늘 위원님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네. 감사드리고요. 위원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육상을 조금 더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또 다양한 체육의 세계, 네, 운동에 대한 그런 지혜도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은 윤여춘 해설위원님을 모시고 함께 했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